안녕하세요. 육도인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 아시죠? 네. 아마 그 이름만 들으면 알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그 사상가 칼 마르크스, 그 상대성 이론으로 유명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 이런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요즘 실리콘밸리에서 핫한 기업이죠.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거. 여러분들 매일 하시는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 이런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네. 잘 아시네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 많이 살고 이스라엘을 제외하면은 미국에 많이 사는데 많이 사는 정도가 아니라 미국을 완전히 움직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유대인 인구가 한 1,50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세계 인구가 75억 명 정도로 하는데 그 정도를 비교해 보면 한 0.2% 정도입니다. 근데 그렇게 작은 수의 유대인들이 노벨상의 22%를 받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네. 경제에 밝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를 유대인들이 받습니다. 약간 좀 씁쓸한 비교인데 우리나라 인구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한국말을 쓰는 사람을 한민족이라 하면은 7,500만 명 정도를 한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대인이 1,500만 명이니까 5배 정도입니다. 근데 유대인이 아까 노벨상의 22%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노벨상을 딱 한 명,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 명 받았는데 평화상은 정무적인 거라서 빼면은 진짜 노벨상, 뭐 의학상, 물리학상, 화학상 이런 것들은 우리는 하나도 받지 못한 셈입니다.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 IQ가 유대인 IQ보다 결코 낮지가 않습니다. 머리가 더 좋은데 우리는 왜 인구가 5배가 많은데 노벨상을 하나도 받지 못했을까? 오늘 바로 그런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을 제대로 알려면요. 유대인 성인식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은 13살에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을 히브리어로 반 미tz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명에 따라 사는 아들, 계명에 따른 딸. 그래가지고 13살부터는 종교적으로 책임 있는 성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3살 되는 생일날 굉장히 성대한 그 성인식을 베풀어 주는데 결혼식하고 비슷하게 합니다. 결혼식하고 비슷하게 한다는 얘기는 하객을 초청하고 부주를 받는다는 얘기죠. 우리식으로 보면요.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예 유산을 물려준다는 생각에 돈을 왕창 떼줍니다. 그 이후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돈을 주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돈이 오니까 지금 꽤 되겠죠. 네, 아마 그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뉴욕의 평균으로 보면은 성인식을 마치고 나면은 한 4, 5만 달러 정도 들어온대요. 우리 돈으로 약 5천만 원 정도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들어오면 그 돈을 어떻게 하느냐? 성인이 된 그 13살 난 아이의 통장에 딱 입금이 됩니다. 그 친구 돈이에요. 그때부터 13살 난 그 성인은 그 돈을 자기가 운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굴리는 거죠. 성인이 됐으니까. 물론 이제 부모님하고 상의를 하면서 하겠지만은 본인 스스로가 주식을 사건 채권을 사건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쭉 하면은 그 나이와 관계없이 자기 돈으로 주식을 사고 채권을 사고 하면은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경제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경제 감각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10년 정도 해가지고 20살이나 23살 때쯤 진짜 성인이 돼가지고 사회에 진출할 때쯤 되면은 이 친구들한테는 돈이 좀 불어 있겠죠. 한 뭐 1억 정도 불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감각이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실력과 돈이 있는 이 친구들이 사회생활할 때 뭘로 갈 것이냐,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이냐에 관심인데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뭐 의사, 변호사, 금융인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창업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이 돈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남 밑에서 일을 하지 않고 창업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크 저커버거가 페이스북을 창업할 때 나이가 20살입니다. 2004년도에 하버드 대학을 다니다 중퇴하고 나와서 페이스북을 창업했는데 20살이었고요. 그 구글을 공동 창업한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가 구글을 창업할 때 친구 사이인데 25살입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그 유대인, 젊은 유대인들의 놀이터라는 말이 들을 정도로 활약이 크고 이스라엘이 창업 국가로 거듭난 것은 바로 이런 배경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성인식에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 돈을 갖고 사회생활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돈에 대해서 좋게 생각한다는 얘기인데 유대인들이 그 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유대인들의 고난의 역사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옛날부터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던 민족입니다. 1948년 그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까지는 이 나라 저 나라 몇천 년 동안 떠돌아다녔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족이 A라는 나라에서 B라는 나라로 갑니다. 이유야 어찌 됐건 이제 쫓겨나서 가는데 생면부지의 나라에서 말도 안 통하는데 살아남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돈은 곧 생명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어머니들이 자식에게 아까 성인식에서 보듯이 돈을 갖춰주는 것은 좀 더 윤택한 생활을 살아라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그렇게 돈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생명이다라는 것이 수천 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몸속에 DNA처럼 인식이 돼 있는 거죠. 그런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니까 작고 가치 있는 것들을 많이 선호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보석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석을 매우 좋아하고 보석 시장은 다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고 돈의 흐름을 장악하고 있는 금융도 유대인이 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유대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이유를 알았는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A라는 나라에서 아까 B라는 나라에 가서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석이 있어야지. 근데 유대인이 다 부자는 아니고 또 보석을 갖고 다니다가 위급한 상황에서 다 썼을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요.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머리에 든 게 있어야 됩니다. 머리에 지식이나 기술이 있으면 살아남습니다. 그러면은 머리에 지식이나 기술을 집어넣는 행위가 뭡니까? 교육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교육은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유대인 어머니들은 자녀 교육을 목숨을 걸고 가르치는 겁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그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강조해와가지고 기원전 1세기부터 의무 교육을 실시합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에서 그 의무 교육을 실시해 주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 어디에 살든지 간에 예시바라는 그 도서관을 세워서 거기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근데 공부라는 거는 좀 지루하고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근데 그래서 공부를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유대인 손에서 전부 다 개발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어린 아이들한테 그 알파벳을 가르칠 때 칠판에다가 이제 꿀을 이렇게 발라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알파벳을 우리도 옛날에 그 있었죠. 그 알파벳을 과자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킵니다. 요건 A다, B다. 그러면 꿀을 바른 그 칠판에 과자로 만든 알파벳을 이렇게 갖고 얘기를 하면은 아이들 손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입으로 들어가죠. 근데 꿀을 바른 과자가 입으로 들어가면 맛이 어떻겠습니까? 달콤하죠. 무슨 얘기냐면은 공부라는 것은 달콤한 것이다. 지성이라는 것은 나한테 좋은 것이다. 그런 것을 어려서부터 훈련시키는 자연스럽게 인식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론으로 들어가면은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노벨상의 22%를 받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도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시키는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벨상을 하나도 받지 못할까요?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유대인들의 창의 교육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의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도 많이 하는데 뭐가 다르냐면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창의성은 남보다 뛰어난 게 아니라 남과 다름을 창의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반 30명이 있으면은 학생들이 다 다르잖아요. 이 학생은 뭐가 장점이고 뭐가 무슨 자질을 가지고 무슨 특성을 가졌는가 그거를 잘 차서 가리키면은 그 분야에서는 그 친구가 1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한 반에 30명이 있으면은 남과 다름을 다 찾아서 가리키면은 산술적으로 1등이 몇 명 나오겠어요? 30명이 나올 수가 있죠. 남보다 뛰어난 게 기준이라면 1등이 한 명 나오는데
남과 다름이 기준이면은 1등이 30명이 나옵니다. 유대인이 우리보다 인구가 5분의 1뿐이 안 되지만은 노벨상을 그렇게 많이 받는 이유는 이렇게 1등이 많기 때문입니다. 남과 다름을 창의성으로 생각하는 그런 교육이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남과 다름을 어떻게 알아보고 키울 것인가, 그것이 관건인데 핵심은 대화와 토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화와 토론 교육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여러분 하브르타 교육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유대인 교육을 얘기하는 건데 그 하브르타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친구라는 말입니다. 그 친구하고 대화하면서 공부한다는 얘기죠. 도서관에 가보면은 유대인 도서관에 가보면은 우리식 도서관에 가면 다 칸막이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유대인 도서관에 가면 딱 앉으면은 앞에 친구하고 얼굴을 마주보게 돼 있습니다. 공부는 대화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대화하는 게 공부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특징입니다. 그 대화와 토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화와 토론을 시작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질문이죠. 누군가 질문을 해야지 대화 토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고 유대인들은 질문을 잘하는 사람을 리더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녀를 질문 잘하는 사람으로 키우려고 합니다. 그럼 대화 토론과 질문을 어디서 가르치겠습니까? 가르칠 데가 없죠. 학원에서 안 가르치죠. 집에서 가르치죠. 말 배울 때부터 집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우리는 밥상머리 교육이 주로 어른들이 그 밥 먹기 전에는 먼저 숟가락 뜨지 말아라, 왼손으로 하지 마라, 주로 예절 교육인데 유대인들의 특징은 대화 교육입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노벨상을 받았냐 하면은 대답하기를 어렸을 때부터 매일 저녁 부모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다는 게 큰 힘이 됐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유대인들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은 무슨 문제만 생기면 소통 부족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기업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한테는 교육은 뭐냐? 교육의 핵심은 뭐냐면은 부모와의 대화 속에서 완성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화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교육의 핵심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바로 이런 대화와 토론 문화인데 우리가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에서 그런 지혜를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은 바로 이러한 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교육은 돈이 아니라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완성된다. 감사합니다.